2023년 9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자 소인이 찍힌 걸로 보이니까 오늘 아마 오전에 받아와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한번 뒤집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난기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마 설득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득이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옥중 편지 내용에 보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 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으로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제가 6월 중순쯤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입장을 바꿔서 검찰에서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6월 중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6월 중순에는 실토를 했을까? 그때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죠. 결국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아주 상세하게 과거 일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듯이 검찰에 진술을 했고, 또 하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또 그와 걸맞는 똑같은 맥락이 같은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그 설명을 듣고 작성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정원 문건이 압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그룹의 임직원들의 증언이 있고, 이 증언이 다 일치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만 그동안에 이 부분을 부인해왔던 거죠.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제가 새로 찾아본 건데 5월 말에 보면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대북 송금 자체는 있었던 거고, 법원 1심 판결이긴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제외한 쌍방울그룹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증언을 내놓고 국정원 문건까지 있으니까 더 이상 부인하기가 어렵다 해서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자, 그 이후에도 그 부인이 이걸 뒤집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회 회유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법정에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태 그 변호사가 8월 8일에 의견서를 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손들었다. 손드는 것 아니냐. 아직도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물론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옥중 편지를 위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거야 위조했으면 곧 들통이 날 테니까 그건 아닐 거고, 여하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이렇게 지난번 7월 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줄곧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설득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나온 옥중 편지는 진짜 이제 검찰 진술을 뒤집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뿐만 아니고 관련자들 아까 얘기한 그런 증거들이 있죠. 이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처벌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이화영이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일단은 차단이 된 거죠. 이화영이 이제 다시 진술을 뒤집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화영 본인의 증언의 신뢰도 자체가 재판부에 이제 더 이상 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신뢰 자체가 지금 이제 무너진 것이고,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오락가락 한 거고 무너진 것이고, 다만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지금 일단 차단이 됐다. 이렇게 보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그 수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그 쌍방울 법인카드 횡령 부분, 그와 관련해서 그 뭐 흔히 뭐 내연녀로 알려져 있는 그 40대 여성이 뭐 쓴 그 횡령 내역,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뭐 검찰이 아마 수사 다 끝내놨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뭐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옥중 편지로 뒤집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법정에 나와서 뭐 본인 입으로 이제 뒤집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카드, 이거를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검찰과 이화영은 다시 6월 중순 이전의 대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거 사실은 뭐 심증상으로는 뻔한 건데, 아니 지사의 방북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경기도 사업 이거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거를 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혼자 다 처리했다는 게 뭐 말이 됩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계속 뭐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화영은 중간에서 지금 그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꼬리를 잘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이 이 외에 추가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9일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이제 불렀으니까 본인도 가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단식 10일차인데, 사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있을 겁니다. 그날 가서 또 과거처럼 뭘 적어가서 이걸로 대처하겠습니다, 나 힘없어서 조사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자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거에 대한 그동안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뒤집기 시도, 저는 이 자체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일종의 증거인멸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40년 지기를 만난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해서 검찰이 아마 이번 9일 그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난 뒤에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하고 백현동 문제를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까지는 현재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 그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질이 빚어졌고,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연결고리 하나가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그 다른 증거가 있으면 같이 해서 충분히 영장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6월 중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갔다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떤 분수령이 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여기서 백현동 배임 의혹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그리고 부지사가 한 일을 지금 그 지사가 전혀 모르게 부지사가 했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상식선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찰이 쓰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우선 9월 9일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출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뭐 돌발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봐가면서 그 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